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자, 다음 주 여러가지 스케줄과 또 관심 특징주 승부주들 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짚어보겠습니다. 상가 종목은 앞타모 사이언스 가장 강력하게 상가를 유지해줬고, 그 다음에 신규주 나라셀라가 5일 만에 5거래일 만에 다시 상한가, 현대바이오, 라이온컴텍, 한국전자홀딩스가 상한가로 가 있고, 시간에서는 슈프리마 H 그리고 RF세미가 상한가로 가 있습니다. 총 7종목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하지만 한국전자홀딩스나 라이온캠텍, 현대바이오는 상한가의 모습을 유지했다고는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조는 하시고요. 자, 시간이 오늘 좀 일찍 준비를 해서 약간 복기를 해보죠. 이 종목은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승부주인데, 이 세 종목은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의 통계적인 어떤 패턴대로 움직였죠. 두 종목은 정지가 걸려있는 상태고, 이론은 정지가 걸리지 않은 상태로 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이 가장 먼저 반응을 내어줬습니다. 그죠? 시가 6% 출발해서 4%까지 밀렸다가 20%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전체적으로는 힘이 약했죠. 하잉크 코리아가 14% 출발했지만은 24%, 한 8% 정도나 9%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한국 정부통신은 아예 큰 힘이 없었죠. 일단 전략대로 하신 분들은 뭐 이론을 하든 하잉크 코리아를 하든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매매의 단점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날은 이론이라는 타겟이 정확히 나와 있었지만 요 밑에 하부에 여러 가지 종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놈이 튈지가 모른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다들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다음엔 코스모스 신수저가 좀 탁월하게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종가상 13%대로 맞췄군요.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거 살아나면 한번 홀딩을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진입 초기부터 내가 이 종목을 기세주로 끌고 갈 것인가, 당일로 먹을 것인가 결정을 할 때는 매매 금액이나 진입 방식이 틀려지죠. 상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이 종목은 내가 만약 상승을 하면은 챙길 것이다, 끌고 갑시다, 결정을 하라고 하죠. 결정을 하고 진입하면 좋다 라고 했는데, 아마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끌고 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루트링은 뭐 공개 매수가 일어난 바람에 별거 없었고, 골드 NS는 우리가 잘 선택을 우리가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이런 종목 잘 하질 않는데 한 번은 해보자. 상황이 선택적인 상황이 좀 보인다 했는데 상당히 모습이 좋았죠.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 26.8%, 거의 27%까지 올라갔죠. 시가가 3% 출발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해가지고 수익을 좀 봤습니다만은, 끌고 갈 종목은 이런 건 못되지만은 상한가를 갔다면 끌고 가야 되면, 가지를 못한다면 끌고 갈 이유는 없는 스타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종목에 만약 상한가를 가준다면 끌고 가겠지만,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끌고 가지 않는 게 좋죠. 텍은 별로 못 썼고, 프로텍, SY도 별로 없었고, 이수스페셜은 별로 없었고, OCI 쪽은 OCI 홀딩스가 움직여줬죠. 그죠? OCI는 그렇게 움직여주지를 못했고, OCI 홀딩스가 대신에 같이 좀 놀아주는 분위기니까 OCI 쪽은 홀딩스도 앞으로 관심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대박은 나라셀라가 가장 좋았죠. 모습이 상한가까지 연출이 되었으니까. 아침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금요일날 뭐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상당히 아침 일찍 아주 힘이 좋았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죠. 덕양산업은 눌림을 줬는데
오늘쯤은 내일쯤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기다려야 된다고 했는데 이 종목은. 그리고 더양삼을 이야기하면서 이수 페타시스도 꼭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수도 상당히 모습이 좋았습니다. 27%, 27.9%,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군요, 그죠? 금요일날 하루 종일만 이게 쭉쭉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었죠, 시장에. 자, 금요일날 매매는 뭐 다들 잘 하셨으리라 봅니다. 자, 다음 주 스케줄과 또 특징주, 또 승부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관심 특징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애들 지금 나온 이슈가 무정의로 지금 슈프리마 아이디가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당 6주 600% 무정 결제니까 뭐 상당히 호재죠. 시장에서는 일단 뭐 무정은 다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슈프리마 아이디가 이런 공시가 나옴으로 해서 슈프리마 HQ가 이제 상가를 유지를 해줬어요. 유지를 해주고 슈프리마는 그렇게 큰 반응을 나타내주지는 않았습니다. 2%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슈프리마 아이디가 금액대가 8만원대 아니 84,000원. 그래서 아무리 뭐 6주 무정 결정이라 하더라도 이걸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호가 약한 종목이라 어쨌든 시장의 판단을 보고 이 호가가 약하니까 만일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호가가 약하니까 HQ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좀 신경 써서 두 개를 같이 보시면 좋고, 의외로 슈프리면은 반응이 별로 없는데 같이 끼워 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관심 특징주로 일단 해놓았고, 다음 RF세미와 애견케미칼을 한번 봅시다. RF세미도 지금 시간에서 한가로 가 있는데 말 그대로 관심입니다. 관심. 즉 상황이 맞으면 보라는 뜻이, 상황이 안 맞으면 무리하지는 마세요. 관심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RF세미도 사실 따지보면 금액이 싱가포르 업체가 195억 뭐 LFP 공급계약이다. 금액대는 작단 말이에요. 195억. 하지만 이것이 가져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 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아니고 이렇게 급등력이 있는 종목이 재료가 하나 나오고 시간에서 한가를 간다면 관심 있게는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약하다. 약하다 라는 느낌은 있죠. 일단 시간에서 한가를 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저도 볼 생각입니다. 묶어서 볼 생각은 볼 종목은 애견케미칼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보는 게 좋겠죠. 시간에 5%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RF세미가 만약 발군의 모습을 보인다면 애견도 같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다음 현대약품은 상장 유지 결정이 났는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차트 상으로 볼 때는 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 기간이 짧죠, 그죠? 예. 짧아서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봐주시고, 고롱 모빌리티 그룹과 그룹 U는 일단 시장에서는 물적 분할,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는 그게 좀 받아준 것 같아요. 모빌리티 그룹 보통주는 6.0%로 마쳤습니다. 고롱 모빌리티 그룹 U는 9.78%지만 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선주는 30분 단위가로 움직이는 종목이라 이것은 뭐 트레이딩 하기는 좀 그렇죠. 하려면 고롱 모빌 보통주를 해야 되는데
이 우선주가 이놈이 만약 대장질을 하면 매매하기가 좀 깝깝하죠. 근데 과연 이 재료가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받아줄까, 파격적으로 받아줄까,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쳐다볼 생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클라우드 에어는 30분 단일가가 이제 끝나고 월요일 되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연장이 될지도 모르겠군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간에서는 2%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노리는 매매는 어쩌다 하나씩 성공하거든요. 어쩌다가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큰 뭐 메리트는 없습니다만 좀 특징이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자.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되죠. 물론 뭐 잘 맞아 떨어져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대로 꼬꾸리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잘 참조를 합니다. 일단은 관심 특징주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두 종목은 이번 주에 상장하는 신규주입니다. 큐라티스는 목요일날 상장을 할 것이고, 프로테움텍은 금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메모해 놓으시고 이날짜 되면 제가 따로 간단하게 뭐 이야기는 하겠지만 미리 준비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알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 봅니다. 자, 그럼 내일 승부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종목을 좀 다양성 있게 모아 보았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한 주를 새로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는 좀 종목을 다양성 있게 관심 종목에 포지션을 두는 게 좋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 주 출발될 때는 주말에 나온 이슈와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섞여서 시장이 좀 복잡 단단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튀어나오는 종목을 잘 고르려면 약간 여러 가지 포지션을 약간 넓게 잡아주긴 좋다. 잊지 마시고 봅시다.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마녀공작, 진영, 모니터랩 이 세 종목 묶어서 보겠습니다. 어차피 마녀공작은 실질적으로 현재의 모습을 보면 금요일날 월요일날 상승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점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최근에 신규주고 또 좋은 힘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좋은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당연히 봐줘야 되겠죠. 양봉을 돌파하면 본다. 막 그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가에 뭐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시가가 음봉에서 출발해서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면 봐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지만 그전에는 그냥 가만히 본다. 진영하고 모니터랩은 지금 보면 나라셀라가 좀 상가를 갔지 않습니까? 그날에 같이 따라 움직인 준 애가 진영이었거든요. 물론 저희도 진영도 같이 거래를 했습니다만 한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가장 가까운 애들, 나라셀라하고 가장 가까운 애들 쪽에 한두 종목이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진영이 시간에 4%, 조금 뭐 상가를 간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시가가 너무 높으면 안 좋습니다. 시가 적정한 시가가 돼야 되지 뭐 7%, 8% 이렇게 잡으면 좀 무리죠. 적정하게 됐을 때 분할을 한번 대응을 해본다. 옆에 모니터랩도 후보 종목으로 같이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모니터도 그날 좀 올랐죠. 반응은 13%까지 내줬으니까 0.7% 올랐습니다. 그래서 신규주는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 나노브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돌파 매매인데 전고점을 몸통으로 완전히 뚫어주지는 못했죠. 딱 목을 채워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느껴지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세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모습은 좋았습니다. 이틀 동안에 양봉을 내줬죠. 한 번 더 기재를 해보겠죠. 목을 딱 채워놓고 끝났는데 시간에서는 2%를 올렸다. 그럼 아침부터 이제는 전고점을 엉덩이에 딱 깔아놓고 간다는 소리죠.
내일 한 번 더 띄워주면 이제 적산목이 나올 텐데, 올라가는 폭이 보면 여기가 27.9%, 여기가 21%, 고가가 한번 오를 때 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종가상에는 이 날짜는 11% 맞췄고 이 날짜는 17%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보면 10%짜리 꼬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입을 해서 큰 폭으로 가준다면 챙겨 묻고 이런 건 또 기다리자, 이런 마인드가 돼야 되지. 이거는 그쯤에서 일단 챙기면서 하자. 그래도 나는 기차님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절반을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죠. 다음 테라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테라는 정보점으로 봅시다. 역시 조금 남아 있습니다. 조금 거리가 약간 있는데 시간에 3%를 딱 올려 놔버림으로 해서 이 갭을 채워버렸죠. 갭을 채워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3% 뛰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날아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 비어 있는 공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꼬리는 조금 달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꼬리 안에서, 이 비어 있는 공간 안에서 한번 분할로 받아보자. 그게 시가에서 보합까지 분할 꼬리를 잡아보자. 이것은. 근데 뭐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시가에 1차 넣고 한번 보는 거죠. 약간 밀리면 꼬리를 잡아보자. 그래서 시가부터 보합까지 한 평단을 맞춰보고, 뭐 못 가고 음봉을 빠질 수 있겠죠. 보합을 깨고 내리면 일단은 무조건 잘라야 되겠죠. 그때는 잘라놓고 보합을 회복한다든지 뭐 시가를 회복한다든지 그런 시점에 다시 본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피델릭스는 사실 별로 그리 보고 싶지는 않은데, 이 날짜에 이 파동이 일어난 건 삼성, 패키징 협력사, 생태계 조성 뭐 이런 키워드 때문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삼성이라는 이 키워드가 붙으면 참 뭐 안 봐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 내에서는 관심을 오히려 더 끌었어요. 3% 정도. 그래서 지금 2,000원짜리 주식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좀 싼 주식은 좀 희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뷰노, 감성코퍼레이션, CI테크는 우리가 계속 며칠 전부터 했던 종목이고 제가 상승을 한번 가지고 있으라고 했던 종목이죠. 뷰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날짜에 나와가지고 이 날짜에 지금 수익을 안고 있는데 바람 넣으신 분도 있고 보유하고 있을 분도 있죠. 뭐 보유를 했다면 또 수익을 이만큼 챙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또 시간에 보면 또 2%를 올려놓았어요. 2.8%. 기간이 18만 5천 주라는 물량을 제법 많이 넣었죠. 그렇게 안 넣었다가. 그래서 없으신 분들이라면 아침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달라붙어 봐야 되겠죠. 홀딩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죠. 감성 코퍼레이션 우리 이 날짜 나갔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오늘 또 금요일날 쉽게 세워놨죠. 이런 건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봉이 조금 굵어져서, 이제 조금 봉이 굵어져서 조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볼 생각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양봉 매매, 음봉이 비칠 때는 손대지 말고 양봉으로 그대로 간다면 보유를 하는 전략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CI테크, 이 종목도 했던 종목 아닙니까? CI테크 모습이 좋았네요. 그죠? 이 날짜 나갔죠. 이 날짜 나고 이렇게 오늘 또 금요일 또 올라가죠. 이게 이런 종목 보유를 하면 수익이 따박따박 나오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시간에 별로 오른 건 없으니까 차분히 보시고 양봉으로 쉽게 세워주면 조금씩 분할해서 보유해보면 좋고, 파란 색깔 빛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제법 물량을 많이 집어넣고 있죠. 기세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할 만한 종목들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와서 춤을 춰주거든요. 그래서 잘 잡은 기세주는 웬만한 급등주보다 더 수익이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안하죠. 큰 수익은 안 줘도 편안하단 말입니다. 직장인들은 하기 좋죠. 이수수 패스를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세주 아닙니까? 금액대가 23만원이 비싼 이 금액대라도 죽지를 않고 계속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죠. 시간에서는 0.2% 그러니까 이 보합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보합이 마찬가지인데 좀 보고 계시다가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데 여기 음봉이 비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가 우리가 11시 반 되면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자리에 없더라도 23만을 돌파하면 보유를 해라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한 3-4% 수익을 아마 안고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들은 내일 보고 계시다가 무리하게 미리 넣을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보이면 그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며칠 동안을 이러한 형태로 모습으로 며칠 동안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갈까 말까 이러다 그러다가 뭐 쭉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힘이 만약 강한 놈들은 실제로는 이날 때 바로 치기 세주는지 내일 같은 데 세워줘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개인적인 목표 가격대는 한 40만원대 정도로 한번 보고 있는데 어디대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손 안 대면 됩니다. 우리야 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아무 종목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좋고 아무리 뭐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손을 꼽는 좋은 종목이고 뜯고 뭐 기관들이 100만주 1000만주를 사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백나 천나 그걸 가지고 뭐 10년 20년 100년 동안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파동이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선빵 때리지 마시고 차분히 수급이 들어올 때만 손댑니다. 국보, 누보, 덕양산업은 눌림 종목이죠. 1도주 형태를 할 텐데 국보도 시간에 1.4% 지금쯤 한 번쯤은 깔끔하게 함승부를 볼 자리입니다. 근데 조금 수급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거래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좀 선빵은 때리지는 마세요. 관심 있게만 보세요. 이런 1도주 같은 이런 형태들은 눌림에서 살아난 종목들은 반응이 안 오면 그냥 이렇게 맴맴하다가 그냥 원목팩 떨어진단 말이죠. 예, 관심을 안 주면 이렇게 상방자가를 이렇게 깔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저점을 잡았다고 그냥 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계가 있거든요. 반응이 없어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은 이제 끌고 가겠죠. 근데 지켜보고 있다가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해도 됩니다. 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보도 시간에 1.0%인데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덕양산업 한번 볼까요? 이제 하루 거나 음봉이 내려왔죠. 굳이 여기서는 들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했으니까 8,900원 이제는 이제 음봉을 잡으려 해서는 안 되고 이 종목은 일단 9,000원 정도를 돌파를 하는 시점을 타점을 잡는다든지 이걸 9,000원을 돌파 못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죠. 왜냐면 또 다시 한번 더 음봉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음봉을 난 8,500에서 잡아야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추세가 한번 무너지면 기세주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죽고 살아날 때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로 올라올 때 그때 살금살금 조금 모아보는 게 좋다. 미래생명자원과 한일사료는 아직 우크라이나 쪽은 어차피 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크라이나 쪽 지금 썩 좋은 소리는 안 들리고 있잖아요. 핵 배치가 어떠니 암모니아
뭐 수송할 파기가 되었니 뭐 좀 뭐 하루하루 매일매일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쪽의 이슈는 필요하고 그래서 잘 다루질 않는데 그래도 관심 있게는 보세요. 한쪽에 놓고 언제든지 또 왜냐면 언제든지 조금 과격한 형상으로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미래생이나 자원이나 한일사력 이런 것은 한쪽에 꼭 묶어놓고 좀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얘네들은 뭐 타점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죠. 빵 터지면 뭐 바로 잡아야 될 종목들이니까. 또 시장이 별 뉴스도 안 나오는데 막 확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은. 그러면 뭔가 다른 일찍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만 좀 참조하시면 돼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글자가 길어서 뒤에 거는 뺐습니다. 요 며칠 보면 요 기간이 17만 주를 금요일날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움직이는 어떤 뭐 그런 건 있기는 있어요. 미국 보스턴으로 직결하는 K 바이오 CEO들 뭐 이렇게 하고 뭐 나오죠. 거기서 직접 팀이 수주를 총력을 하고 있다. 뭐 좋은 일이 있을란가 모르겠죠. 항시 정보 면에서는 우리가 기관들보다 늦으니까 뭔 소리를 듣고 넣었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봅시다. 이틀 동안 양봉을 내줬습니다. 오름폭은 많지는 않아요. 이건 5%짜리 시간에서 1.6% 올려놓았습니다. 뭐 이런 것은 천천히 어찌 되는가 궁금하니까 천천히 분할 조금 거래량이 지금 많지 않거든요. 92만 주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즉 이슈가 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천천히 쌓아본다. 화천기계 조국과 문재인 만났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겠죠. 그래도 어째도 지금 현재 뭐 정치인들 중에서는 뭐 어떤 사연이든 간에 뭐 이슈를 가져올 만한 사람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화천기계 좀 봅시다. 시장의 반응을 내주면 좀 보유를 진입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정치 테마 좀 별로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비오른 돌파함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제는 비오른 이제는 돌파함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기간이 외부인과 쌍거리가 들어 놓았습니다만은 뭐 앞에도 팔았다 샀다 하는 놈들이니까 별로 믿을 거는 못 돼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높여가다가 이제 전고점을 금요일날 더군다나 택 치면서 올라가지고 이렇게 맞춰 좋다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시야는 0.7%. 이놈도 서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런 스타일은 정말 갈지 안 갈지 모르거든요. 참 애매해요. 물론 뭐 차트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어떻고 뭐 이격도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그래 한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기세거든요. 기세 수급이더라도 그 수급의 결 수급의 강도 이런 걸 저는 좀 많이 따지는데 이런 애들은 아직은 그렇게 강한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보면 이 틱틱 애들 움직이는 거 보면 느낌이 뭐 바로 오거든요. 이 뭐 위에 걸 보지 않아도 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즉 그 말은 뭔 뜻이냐면 굳이 급하게 할 필요 없고 굳이 선빵을 때리지는 마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보면서 어디선가 조금씩 자금이 들어오면은 그때 조금씩 분할을 해도 된다. 아시겠죠? 항시 서두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습니다. 서두면. 그래서 항시 우리 회원들이나 우리 식구들 같이 움직일 때 보면 저희들도 결코 서둘지는 않아요. 오히려 뭐 아침에 한두 종목 하고 하루 종일 쉴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뭐 물론 놓치는 종목도 있죠. 하지만 보낼 종목은 그냥 보내줍니다. 큰 미래는 가지지는 않아요. 항시 서둘면 항시 좋은 것보다 나쁜 일들이 더 많아요. 항시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욕심을 조금 자제하시고 조금 덜 먹더라도 안전하게 먹고 나오는 거. 그 대신에
자기가 완전히 이것은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던지고 승부를 걸 줄 아는 거. 그래서 유연성과 강직함 두 개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이 험난한 이 아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오늘 주말이라 이래저래 제가 좀 말도 길었고 시간도 좀 길었습니다. 매매하시는데 참조하셔서 또 공부하시는데 참조하셔서 다음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